사실 남한테 좋은 서류라고 해서 이게 나한테도 좋은 서류일 것이냐?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좋은 서류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최악의 서류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설명의 주제가 별로인 생기부. 좋은 생기부가 아니고 별로인 생기부를 모아본 설명이었어요. 제가 사실 실제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생기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생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소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자소서, 좋은 생기부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학생한테 이제 핏되는 옷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학생한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좋은 생기부, 절대적으로 좋은 서류, 절대적으로 좋은 어떤 자소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안 좋은 생기부 안 좋은 자소서, 안 좋은 서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나 아니면 학생들도 그렇고 저한테 좋은 어떤 사례, 약간 바이블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사례 좀 들어주세요, 뭐 그 다음에 뭐 생기부나 자소서에 뭐 쓸만한 소재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만 아마 하시지도 않겠죠? 아마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막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런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또 근데도 불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획한 설명이었거든요. 차라리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그냥 피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어떨까? 그것만 피해도 최소한 뭐 중박은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또 수행 폭풍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좀 해봤으면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그 생기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특히 수학 갖고 얘기할 때 제발 수학자, 수학의 역사 이것 좀 그만 좀 건드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나 이럴 때 그냥 아예 기준을 그렇게 그냥 뭐 어떤 수학자를 한 명 잡아가지고 해라라고 이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면 본인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수학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수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그 차라리 이론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 대다수가 이론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이 있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수학적 역량과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전혀 하지는 못해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수학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나 보다 정도?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아니야. 왜냐면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그냥 수학자 그냥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진짜 제일 1순위로 우선은 조금 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특히 다른 과목보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과목이잖아요. 이거 문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학 세특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운 사례가 그렇게 수학자의 어떤 삶이나 생애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미적분을 깊이 이해하면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생에 대한 어떤 역량 평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엔 뒤에는 책 내용 요약이 나오고 거의 독후록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샘플 사례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여기서 뭐 플럭시온 뭐 그 다음에 차분 막 이런 용어들 나오는데 이거 그냥 다 책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의 그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에 좋은 칭찬.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 이게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내 탐구가 아니라 남의 탐구 그냥 찾아봤다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내용.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너무 빈번한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과하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썼으면 좋겠어요가 아니 그거는 사실 전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너무너무 빈번한 그러면은 뭐 되게 특이하고 유일무이한 뭐 그런 소재를 찾아야 되나요?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유일무이한 소재라면 유일무이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안 쓴 내용을 갖고 선택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아무것도 선택을 못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할 정도로 빈번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풀이의 변환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별게 없거든요. 그냥 풀이의 변환 알아봤다 이걸로
끝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 나온 것처럼 실험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인 거 진짜 너무 심하게 반복되는 게 DNA 추출, 아스피린 합성, 비타민C 적정 실험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놈의 크리스퍼 가위, 그 다음에 원자력 문제,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피했으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 너무 심할 정도로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보다 보면은 뒷내용이 너무 예상이 돼. 그리고 이제 메디컬 쪽 진학하는 학생들, 그쪽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수학을 가지고 그렇게 의학이랑 연결하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사례예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SIR 모형 같은 경우가 그놈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이제 모델링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메디컬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쪽을 되게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학은 수학답게 과학은 과학답게 하고 그놈의 SIR은 차라리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특히 메디컬 정도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진짜 치열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친구들이고 모든 면에서 되게 완벽해야만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내신도 완벽해야 되고 서류 면접도 완벽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SIR 나오게 되면 나는 진짜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SIR 선택한 건데, 근데 이게 서류 전형 특성상 아무래도 너무 과학이 빈번한 경우에는 이게 약간 운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설명회를 준비하다가 SIR 모형 진짜 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IR 모형, 그 다음에 뭐 세특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소재를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비교과 추천 이래갖고 막 좌르륵 막 글이 뜨더라고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거야말로 진짜 피해야 되는 일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꼽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가 너무 빤히 읽히는 내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느껴지는지에 대해 어떻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이해하시기가 좋을까를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그때 설명회 전날에 이런저런 막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걸 한번 샘플을 보시면,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과 해석력을 갖춘 학생임, 서울 1964년 겨울을 읽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러한 익명화가 현대 도시인의 삶의 방식인 개인주의, 의사소통의 단절, 개성 상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인간적 유대가 없는 현대사회의 소외는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성의 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추측함. 이건 사실은 실제 세특 사례는 아니고 제가 임의로 그냥 막 만든 거거든요. 그냥 세특 비슷하게 한번 그냥 막 만든 건데,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아무 검색 엔진에다가 서울 1964년 겨울을 쳤어요. 제가 그냥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백과사전 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문학 작품이니까 백과사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막 글이 나와요.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경우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무조건 학생들이 배우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네모안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가만 보시면 이게 좀 전에 제가 아까 샘플로 임의로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실제로는 이 빨간색 부분, 네모 부분 요거를 그냥 제가 그대로 갖다 적당하게 말을 붙여서 세특 문구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수가 빤히 읽힌다는 게 사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학생들이 이거를 뭔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뭐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할 때도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진짜로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선은 먼저 서치를 하지. 검색하면은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이미 평론가들이 쫙 예쁘게 해놓은 것들이 싹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그 내용만 갖고도 사실 이만큼은 아주 금방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조금 더 때깔이 좋으려면은 관련 논문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좀 더 때깔 좋은 어떤 내용들이나 용어들이나 개념들이나 혹은 어떤 문장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갖고 이어갖고 붙이고 하면은 그래도 10분 컷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이거 문학은 제 전공이 국어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제일 편해서, 그러니까 진짜 1분 컷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편하니까 그냥 제가 문학으로 한번 잡아본 건데 다른 과목도 사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생각했거나 내가 고민한 것처럼 해가지고 적당히 문장 만들었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서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빤히 수가 읽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사실은 좀 이런 경우가 좀 되게 안타까운데, 비교과 내용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학원에서 도움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먼저 대학교에 진학한 뭐 사촌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뭐 도와준다든지 뭐 등등등, 과외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마 도와주실 때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얼만큼 성의 있게 도와주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그 선생님이랑 서류 평가하는 사람만 알거든요. 학생도 보통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사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1, 2분이면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10분? 이 정도면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된 어떤 문장, 세특스러운 문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의미 있게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경우와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인터넷 대충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글쎄요. 이거는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지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 이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입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면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일본 컷으로 만든 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온라인상에서 정리되어 있는, 온라인상에서 그 검색 엔진에서 정리된 백과사전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거지, 이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한다고 하면 논문 좀 더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내가 전공한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입시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얼만큼 그 학생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 혹은 학생이 진짜로 생각한 게 맞다라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적당히 인터넷에 있는 내용 긁어붙인 건지를 사실은 감을 좀 못 잡으시는 경우들도 좀 많긴 해요. 그나마 어쨌든 내 전공인 파트 같은 경우 조금 더 아마 판단이 가능하실 거고, 근데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이거를 또 판단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게 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딱 하실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안 그러신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과 내용들을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설프게 도움을 받으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표현하는 대로 손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보다 보면은 서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 적당히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서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진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별로인 생기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생기부 비교과 내용들이 원래는 어쨌든 학생의 탐구성, 탐구 역량, 그 다음에 심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차라리 학생들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냥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 했지, 뭔가 나의 어떤 탐구를 한다라는 게 사실 많이 익숙하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께서도 지도하시는데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독후록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당연히 책을 읽는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책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그 서울대 입사관 분께서 그 설명이었나? 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독서에 대해서 그 생기부에서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 빠지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 독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생기부에서 얼마나 변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입시에서 얼만큼 변별이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의미 있게 탐구를 하면서 책 한 권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너무 맞는 말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의미 있는 어떤 책들을 보고 학생이 고민한 흔적은 서류에 나와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거는 독서활동 상황이 빠진다 하더라도 생기부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과목 세특에 전부 다 이제 무슨 책을 읽고 뭐 어쩌고, 무슨 책을 읽고 또 뭐 어쩌고, 무슨 책을 읽고 어쩌고만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중나선을 읽고 뭐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뭐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읽고 뭐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읽고 독후로 썼다, 뭘 읽고 독후로 썼다, 뭘 읽고 독후로 썼다, 끝. 약간 이런
그런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은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남한테 좋은 서류라고 해서 이게 나한테도 좋은 서류일 것이냐?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성적 상황이랑 그 학생 성적이 다르고 입시 상황이 다르고 이미 좋은 결과를 낸 어떤 선배의 서류라고 하면 그때 입시 상황과 지금 입시 상황이 다르고 성적이 다르다 보니까 원서 쓰는 라인도 다를 것이고 실제로 학교들 보면은 학교들마다 전공 적합성이나 서류를 보는 방향의 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또 이제 뭐 면접에서의 어떤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좋은 서류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최악의 서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무조건 그 어떤 소재 좋아요? 라는 거 진짜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재가 좋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문했을 때 들으실 만한 소재는 이미 너무너무 달게 쓰인 소재일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소재들은 빼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누군가 입시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누군가 뭐 선배들이나 뭐 누군가에게 차라리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얻으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좀 더 그 남은 어떤 그 서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이나 탐구 역량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